반갑습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말씨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데요. 운영위원들이 대통령님께서라는 말로 시작해서 경남 양산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대통령님께서 양산에 가셔서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에 김정재 의원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지나친 존칭을 삼가라고 하면서 김태년 운영위원장에게 대통령으로 호칭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습관이 돼서 하는 건데 뭐라고 답변했는데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구성원들의 극존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권위주의의 소산이지만 관행이니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삼가해야 할까요? 오늘의 방송 제목은 대통령에 대한 호칭, 대통령일까요? 대통령님일까요? 방송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사랑이 저희 방송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럼 방송을 진행합니다. 존칭이라 일컫는 높임말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통상적으로 높임말씨라고 부르는 형태죠. 나이, 위계, 학렬 등에서 자신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특징은 중간에 시, 세, 셔가 들어갑니다. 하시었다, 하세요, 하셨다와 같은 표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무적이나 군대식 말씨입니다. 보통 직장이나 병영에서 상급자에게 사용하는데요. 말의 끝이 다 혹은 까로 끝나죠. 했습니다, 했습니까와 같은 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높임말 사용에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문장의 주체와 청자의 관계입니다. 문장의 주체가 청자보다 낮은 지위면 높임말을 쓸 수 없고 반대면 높임말을 쓸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를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압존법은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아버지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장에게 부장에 대해 말할 때 부장이 왔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1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표준 언어 예절을 보면 주체가 청자보다 낮더라도 높임말을 사용하는 어투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한
구사가 필요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면 아버지 오셨습니다, 부장님 오셨습니다, 이 정도가 적절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지위가 높은 청자에 대한 무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지칭할 때 어떤 어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상 대통령 자체가 극존칭입니다. 통령은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는데요. 나폴레옹이 제1통령으로 프랑스를 지배한 사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자가 붙어 있으니 대단한 존칭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공무원과 국민 모두 대통령이 뭐뭇을 했다처럼 그냥 대통령으로 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청와대 구성원이나 공무원에게 대통령은 직속 상관이므로 대통령께서 뭐뭇을 지시하셨다처럼 극존칭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극존칭을 사용하면 아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구성원이나 공무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혹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지칭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5년 동안 대통령에게 국가대표권과 행정권을 위임합니다. 5년이 지나면 국민은 기존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회수하여 다음 대통령에게 줍니다. 국민이 대통령보다 상위라는 의미죠. 따라서 위에서 설정한 두 가지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뭇을 하였습니다처럼 전통적 압존법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뭐뭇을 하셨습니다처럼 현대적 압존법을 사용해도 나무랄 수는 없겠지요. 현대적 압존법을 사용하면 아부하는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뭐뭇을 하셨습니다와 같이 객체까지 높이는 어법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존칭어를 사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얕보는 마음이 사라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극존칭어를 사용하는 대상에게는 복종하는 마음과 행동이 생깁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극존칭어를 사용하면 국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극존칭어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 스스로 자신을 피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말이 행동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